네, 안녕하십니까. 고준목의 지식TV의 고준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2강이죠. 전체 운동. 플로의 세 가지 법칙. 옛날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부터 옛날엔 천동설이 지배를 했다.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변을 달도 돌고, 그 밖에 여러 화성이나 수성, 금성도 돌고, 심지어는 태양도 지구 둘레를 돈다. 이렇게 생각한 천동설이 몇천 년 동안의 인간의 사고를 지배해 왔죠. 그러다가 15세기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폴란드의 주교였는데, 주교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 세계에서 신부 위에 서품을 받는 이제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가톨릭 주교인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부정해서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다 그래, 주창한다 그래요. 보통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을 주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천체에 관하여예요. 천체에 관하여라는 책을 이제 몰래 출간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함부로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 목숨이 위태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그 태양 둘레를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라는 지동설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친구한테 몰래 자기가 써서, 그 원고를 써서 친구한테 주니까 그 친구가 또 몰래 인쇄를 해서 초판이 나왔을 때 그 친구가 코페르니쿠스한테 이제 함부를 갖다 주려고 코페르니쿠스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 순간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천수를 다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일대기를 다룬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한 이 지동설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한테 암암리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지동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2번이나 회부되면서 또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 그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도 코페르니쿠스의 이 천체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고 코페르니쿠스를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합니다. 그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이제 문책을 받고 모든 자기와 직위를 다 뺏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어쨌든 지동설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이제 덴마크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맨누로 천체를 관측해서 30년 동안, 근 30년 동안을 천문 관측한 거를 기록으로 남겨요. 달의 위치는 어디고 금성의 위치는 어디며 이러면서 그걸 다 적어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인데 그 30년 동안의 기록을 그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데 티코 브라헤가 죽기 1년 전에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를 초빙해요. 케플러는 이제 독일의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천문학자가 되는 거죠. 이 케플러를 초빙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기록한 30년 정도의 기록물을 케플러한테 이렇게 주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해석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1년 있다 돌아가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가 준 자료를 약 7년간 분석합니다. 7년 동안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지동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겁니다. 지동설을 확립했다 그러죠. 확립한 분이다 이래요. 케플러가 지동설을 확립한 후에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조금 탄압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조금 누그러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교황의 권위가 높고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을 창조한 거는 갓 야훼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옹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몇백 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못해 교황청에서 인정하긴 하죠. 나중에는 그동안에 박해했던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지만 이 시대 케플러 시대까지만 해도 교황청에서는 절대 지동설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케플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확립을 해 나갔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케플러의 1법칙.
케플러의 제1법칙. 이것은 궤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궤도의 법칙. 궤도의 법칙.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운행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는 일종의 행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운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법칙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타원 궤도라는 거예요. 타원 궤도. 원 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 궤도가 아니다. 케플러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주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완성시킬 때 가장 아름다운 도형이 원이거든요. 원, 구. 찌그러짐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동그란 원형 궤도로 돈다 이랬거든요. 근데 케플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궤도에서 태양에서부터 그 행성까지 떨어진 거리가 그 공전 궤도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런 걸 알게 된 건데, 그것이 타원 궤도가 된다라는 거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원을 그릴 때 수학에서 어떻게 배우느냐면, 여기 이제 두 개의 이렇게 초점에 해당하는 장소에, 곳에 못을 이렇게 바꾸선요, 어떤 길이, 이 길이보다 좀 길이가 긴 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쳐지게 한 다음, 연필 가지고 이 끝부분을 하나 이렇게 콱 잡고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팽팽해지겠죠? 이렇게. 팽팽해지겠죠? 연필 끝이니까. 이런 상태로 이걸 돌려요. 돌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타원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초점이라고 그래요. 이걸 초점.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타원 그리는 법이야 수학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행성의 궤도를 보니까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요거는 태양이고, 요게 태양. 이 두 개의 초점, 요거는 없고, 행성이 이렇게 돌더라는 거죠. 행성의 방향은, 회전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더라. 원형 궤도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궤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법칙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케플러의 제2법칙. 요거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줄여서 그냥 면적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시간에 행성이 휩쓰는 면적은 언제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타운이 있다면 여기가 태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휘쓰는 면적이라는 것은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이만큼 휩쓸어지는 면적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휩쓰는,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휩쓰는 면적과 같다. 이것이 어디서나 다 똑같다.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 면적 다 같다. 이렇게 쪼개도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쓰는 면적이 같다. 이런 얘기. 그때 태양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이 점을 근일점이라고 불러요. 근일점. 가까울 근자, 날일자 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점. 이 근일점에서의 속력, 속도, 그거를 V1이라고 하고요. 요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점을 원일점이라고 그러는데, 원일점에서의 속력을 V2라고 하면, 요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R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R2라고 하자. 그리고 행성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각운동량이라는 각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은 여러분들 잘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각운동량은 반지름에다가 운동량이에요.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반지름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근데 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그랬으니까 근일점에서의 각운동량과 원일점에서의 각운동량이 같아야 되지 않냐. 즉 R1 MV1은 R2의 M V2와 같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반지름 질량 속도, 반지름 질량 속도. 근데 1번 상태, 근일점 상태, 원일점 상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양변의 질량이 약분돼 버리죠. 이렇게. 그럼 결국 뭐냐면 R1 V1은 R2 V2가 돼서 얘의 단위를 확인해 보면 R은 길이 단위 미터를 가지고 속도는 미터 파세크니까 결국 따지면 미터 제곱 파세크잖아요. 단위 시간당 휩쓰는 면적 아니에요? 네. 단위 시간당 면적. 그러니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이게 면적 속도예요. 미터 파세크는 속도지만 면적의 시간적 변화율을 요 말이 면적 속도예요. 면적 속도는 여기서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전속도는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다.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케플러의 제3법칙. 요거는 조화의 법칙 또는 주기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케플러는 이 세 번째 조화의 법칙을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얻어내죠. 그건 뭐냐면 공전궤도의 주기의 제곱은 타원의 긴 반지름, 그걸 장반경이라고 그래요.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기가 초점입니다. 태양. 이렇게 돌아요. 행성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이쪽은 긴 반지름이잖아요. 긴 반지름. 이게 긴 반지름 R이에요. 즉 이게 R이란 말이야. R. 긴 반. 장반경 긴 반지름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짧은 반지름 R.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바퀴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지 않습니까? 주기의 제곱은 비례하는데 긴 반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얘가. 주기 t의 제곱은, 그래서 이꼬르 케플러 상수 k의 r 3승 이렇게 쓰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주기와 반지름 관계,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평균 반지름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맞질 않아. 주기의 제곱과 반지름 관계,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평균 반지름,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주기의 제곱과 반지름의 세제곱의 관계, 그걸 해봤더니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평균 반지름, 했더니 긴 반지름에 비례하더라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수없이 많은 그 행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계산을 해겠죠. 그때는 뭐 전자계산기도 없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은 이렇다라고 쉽게 알지만, 케플러가 실제로 이 법칙을 만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때 K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케플러 상수라고 불러요. 케플러 상수라고 부르고, 이 케플러 상수는 요 중심 전체의 질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케플러 상수를 알면 우리가 동일한 행성, 동일한 항성, 동일한 태양을 둔 행성들의 주기 계산을 할 때 손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1AU, 천문 단위 1AU라 그럽니다. 예. 근데 태양과 목성에서의 거리는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거든요. 12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케플러 제3법칙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자, 지구니까, 지구의 주기는 1년이잖아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K의 거리가 1이지 않습니까? 1의 세제곱. 그럼 거짓말 K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목성에다 대입해. 목성의 주기가 12년이니까 12의 제곱은 K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반지름을 모르잖아요. 반지름을 세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서 R을 찾으면 되죠. 그럼 얼마야 R가? R은 3제곱근 루트 12니까 144죠. 3제곱근 루트 125가 5고요. 3제곱근의 6의 제곱보다는 크니까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R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5점 몇 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5점 몇 년 이건 뭐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전자계산기 쓰는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한다. 5점 몇 년이 아니라 5점 몇 AU가 죠. AU 5점 얼마 AU가 천문 단위 AU가 되더라 하는 거를 쉽게 계산해 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케플러의 제3법칙 이거는 나중에 뉴턴이 세우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이걸 통해서 뉴턴은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케플러가 우리 이 과학사와 인류사에 미친 그 영향은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의 뛰어난 천재가 몇 천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지구사 역사를 보면 그 뛰어난 그 천재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은 진보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달된 문화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는 이해하면서 케플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